네, 오늘 만나신 모델은 르노 삼성의 SUV QM6인데요. 사실 기존 QM5가 나왔을 때 차량의 완성도 자체는 매우 뛰어났었습니다. 그런 완성도가 어찌 보면 초기 데뷔 때보다 그 이후에 인정받은 케이스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상당히 마음에 드는 그런 구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간적인 부분에서는 아쉬움을 주었던 것이 사실인데요. 이번 QM6 공간적인 매력을 충분히 가져가면서 편의 장비라든지 좀 더 고급화된 느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 QM6가 신차로서의 매력을 얼마만큼 보여줄 수 있을지 잠시 후와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QM6는 SM6와 함께 르노 삼성 성장의 주축이 되고 있습니다. SM6는 출시 후에도 SM5와 함께 판매되고 있죠. 하지만 QM6는 QM5의 단종으로 본격적인 중심 모델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경쟁 모델은 현대 산타페와 기아 소렌토, 쉐보레 캡티바입니다. 먼저 크기를 비교해볼까요? 과거 QM5가 중형 SUV와 비교하기에 크기가 많이 왜소했었는데요. 이제는 크기 면에서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2리터 디젤 엔진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경쟁 모델과 달리 CVT 변속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SUV 모델인 만큼 4륜 시스템에 관심도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위와 같이 경쟁 모델과 비교해 상대적인 가격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구동 방식을 직접 설정할 수도 있고요. 이외에 국내 SUV 최초로 LED 헤드램프와 LED 리어램프를 갖추기도 했습니다. 인테리어는 SM6와 마찬가지로 화려함을 내세웁니다. 8.7인치 디스플레이, 앰비언트 라이트, 보스 사운드 시스템과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 등은 국산 SUV에 최초로 적용되는 구성이며 운전자 피로도 경보 시스템도 전 트림의 기본입니다. 뒷좌석 공간은 넉넉합니다. 헤드룸과 레그룸도 넉넉하고요. 열선 버튼이 센터 암레스트에 있다는 점이 독특하죠. 여기에 각종 편의 및 안전장비도 상당히 잘 갖추고 있습니다. QM6는 화려한 구성만큼이나 주행 만족도도 높을까요? 새로운 디젤 엔진과 CVT 변속기의 조화를 비롯한 주행 완성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QM6 앞에서 보신 것처럼 디자인에 대한 매력이 상당합니다. 사실 SM6도 고급화된 디자인으로 차별화를 보여줬었는데 이번 QM6 경쟁 모델인 산타페나 소렌토와 비교를 한다면 분명히 신차다운 그런 세련미를 확실하게 보여준다는 점이 좋네요. 프랑스 쪽 회사들의 디자인이 상당히 좀 이렇게 멋스럽다고 평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 QM6도 그런 부분이 마음에 듭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르노 삼성 QM6와 함께 달려볼 텐데요. 2리터 엔진 그리고 CVT 또한 4륜 구동이 조합되어 있습니다. 한번 달려볼까요? 변속기는 CVT를 기초로 하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수동 모드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이 CVT가 고RPM에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속도를 유지하는 그런 형식을 보였기 때문에 약간의 이질감을 만들어 냈었는데요. 반면 최근 CVT들은 어느 정도 자동 변속기와 유사한 그런 패턴을 보여줍니다. 현재 QM6 역시도 스텝을 나눠서 이렇게 변속을 진행하기 때문에 사실 어떤 하드웨어에 대한 정보를 모르고 있다면 이 차가
네, CVT를 장착했는지 혹은 자동 변속기를 장착했는지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변속기의 어떤 그 제어 로직 자체는 상당히 잘 되어 있고, 사실 이 CVT가 효율성은 좋지만 이질감 때문에 이를 이제 선호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적어도 이질감 때문에 이 차를 마다하실 그런 소비자분들은 나오시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엔진은 2리터 디젤을 기초로 하고 있고, 최고 출력은 177마력, 최대 토크 38.7kgm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출력이나 토크 쪽으로 본다면 다소 편의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차를 타고 주행을 할 때 그렇게 답답함을 느끼지 않게 한다는 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실제 이 가속 성능을 보더라도 다른 경쟁 모델과 그렇게 차이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출력적으로는 경쟁 모델이 높은데 실제 가속 성능에서는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는 얘기인데요. 여기서 잠시 QM6의 가속 성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것은 4륜구동 시스템을 자동 모드로 놓고 측정한 것인데요. 저희가 QM6에 장비되어 있는 4륜구동 시스템 3가지 모드로 바꿀 수 있는데, 이 3가지 모드 전체를 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해봤는데, 자동 모드에 있을 때가 가장 빨랐고, 현재 보시는 것처럼 9.3초 이와 같은 기록을 냈다고 봐주시는 것이 맞겠네요. 전륜구동 모드 같은 경우는 이제 초기에 나오는 토크를 조금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시간이 약간 늘어졌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차를 운영해 본 결과 이 4륜 모드를 자동으로 놨을 때 효율성이 가장 좋았습니다. 참고로 올모드 4x4i라고 불리는 4륜구동 시스템, 탄력적으로 앞뒤 구동 배분을 바꿀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데요. 평상시에는 이제 전륜 쪽으로 100%의 구동력을 몰아주지만, 상황에 따라서 50%의 동력을 리어 쪽으로 몰아줌으로써 안정감을 취하는 전형적인 전륜구동 기반의 4륜구동 시스템의 면모를 보여준다고 봐주시는 것이 맞겠네요. 그 밖에 저속 구간에서의 안정성을 위한 4륜 락 모드를 제공해주고 있고, 단 이제 시속 40km 이상이 넘어가면 자동으로 이제 해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뭐 갑작스럽게 눈이 왔다든지 빙판길에서 구동할 때 유용한 방식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그 밖에 전륜 구동으로 애초에 고정해서 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연비를 조금 더 올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 이제 시스템 자체가 매우 탄력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 역시도 4륜 구동 시스템을 자동 모드에 놓고 운전하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현재 이 테스트 거리가 600에서 지금 700km 정도에 달하는 상황인데, 특히 장거리 운전을 했을 때 상당히 편안한 느낌을 보여주었다는 점이 마음에 듭니다. 서스펜션 쪽의 셋업이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요. 적당히 단단한 느낌을 줄 때는 그를 통해서 안정감을 살려주고, 저속이라든지 고속에서도 범프 등을 만났을 때 차체가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점, 바로 이 점이 최고의 만족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경쟁 모델인 산타페 같은 경우가 이제 저속에서는 살짝 단단한 느낌을 주다가 속도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좀 무너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서 아쉬웠고, 소렌토 같은 경우는 애초에 이렇게 좀 물렁물렁한 셋업을 통해서 승차감은 좋았지만 어떤 그 주행 안정감 부분에서는 소폭 아쉬움을 주었었는데, 그 때문에 이 두 가지 차를 놓고 비교를 한다면 소렌토에 손을 많이 들어 주었습니다. SUV로 접근한다면 차라리 편안한 쪽이 나으니까요. 반면 현재 QM6는 서스펜션에서 상당히 차별화된 그런 완성도를 보여준다는 점이 좋은데요. 저속을 비롯해서 고속, 굳이 지적을 하자면 40에서 50km 정도의 레인지에 있을 때 거기서 이제 조금 거친路面을 만났을 때 쇼크가 전해지는 그런 경향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나머지 영역에서 상당히 편안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만큼 서스펜션 셋업에 대해서만큼은 충분히 칭찬을 아끼고 싶지 않습니다. 또한 핸들링이라는 부분에서도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뭐 이 프랑스 차들 같은 경우가 핸들링이 좋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물론 이제 QM6가 프랑스에서 뭐 직접 이렇게 뭐 수입되거나 하는 모델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어떤 그런 세팅의 노하우를 전수받았기 때문인지 이번 QM6, 사실 QM5도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이점을 보였지만 현재 모델에서 조금 더 안정감을 느끼게 해준다는 점, 어쨌든 만족도만큼은 충분히 표해주고 싶습니다.
네, 여기서 잠시 제동 시스템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이제 최고 제동 거리는 이제 38.8m 정도, 최대 늘어졌을 경우는 이제 40m를 살짝 벗어나는데 일정하게 그 편차를 39m 내외 정도에서 보여주었다는 점이 마음에 듭니다. 경쟁사 모델 같은 경우는 초기에 좀 좋은 성능을 보이다가 후반에 이렇게 조금씩 처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 이번 QM6를 테스트할 때는 조금 더 많은 횟수로 테스트를 했고, 그 최종 단계에 가서 40m를 넘어서는 모습을 보인 만큼 기본적인 제동 시스템에 대해서는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르노 삼성이 브레이크 성능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했던 브랜드는 아닌데, 최근 나왔던 SM6 같은 경우도 뭐 거의 동급 최고 수준의 제동력을 보여주었고, 이번 QM6 역시도 어떤 기본적인 안전성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 쓴 흔적을 보여준다는 점이 좋네요. 또한 코너링 퍼포먼스도 이 정도면 충분한데요. 물론 무게감이 있는 SUV인 만큼 세단보다 이렇게 뛰어난 정도의 퍼포먼스를 가졌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경쟁 모델과 비교를 했을 때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갖췄다라는 점이 마음에 드네요. 현재 채용되어 있는 타이어가 사실은 이 인치 자체는 크지만 폭 자체가 넓은 편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타이어는 금호 타이어의 크루진 프리미엄이라는 모델인데 상당히 좋은 구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비를 굳이 넓히지 않고도 이 정도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저희가 이제 앞서도 설명해 드렸지만 제동 테스트라든지 이런 것을 반복하고 있는데, 현재 노면 상태가 그렇게 좋지 못하고 또한 기온이 낮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정말 사계절 안에서 탄력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타이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사실 이 주행 질감 면에서는 뭐 차는 좀 오래되고 뭐 사골이다 뭐 욕을 많이 먹고 있지만, 사실 주행 질감 면에서는 쉐보레 그 캡티바 쪽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현재 QM6는 그보다도 더 한 차원 진보된 그런 느낌을 보여준다는 점이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 적어도 제가 구입한다면 전 QM6를 구입할 것 같습니다. 주행 부분에서 마음에 드는 그런 요소들을 충분히 갖춰주고 있기 때문이죠. 또한 이런 주행 요소가 안정감을 추가할 수 있다는 점, 또한 급작스럽게 차를 조작하더라도 안정적으로 대응을 해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단 S링크, 아무래도 이제 인터페이스 부분, 개인적으로는 이런 화려함에 대해서도 약간의 동경을 하지만, 공조장치 같은 것들을 사용할 때 향후에 블로어를 수동으로 좀 조정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면 조작성이 좀 더 향상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뭐 보스 사운드 시스템, 사실 이 보스 사운드 시스템을 사용하는 브랜드들이 많은데, 뭐 상당히 고가형으로 가게 되면은 어느 정도 만족도 높은 그런 사운드를 연출시켜 주지만, 보통 이제 3천만 원대에 있는 차량들에서는 브랜드만 보스일 뿐 그렇게 만족도를 주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면 SM3도 사실 이 보스가 들어가면서 상당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이번 QM6에서도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어떤 음악 감상에서도 조금 더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물론 뭐 7, 8천만 원대 이상에 있는 그런 고가 사운드 시스템 정도를 능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가성비 측면에서는 충분히 좋은 모습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게 되겠네요. 여기서 르노 삼성 QM6의 주행 연비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고속도로에서의 주행 연비, 사실 이 현재 사양이 19인치 휠까지 장착하고 있다 보니까 연비 면에서는 소폭 불리하고, 또한 이제 공식 연비를 보더라도 매우 뛰어난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2리터급 4륜구동 모델로서는 어느 정도 수긍할 만한 그런 연비를 보여주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시내 주행 연비가 상당히 좋은 편인데요, 아무래도 CVT의 탄력성을 통해서 연비를 끌어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전망이 되네요.
네, 오늘 만난 르노 삼성 QM6 완성도 부분에서는 거의 동급 최고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독자님께서 이제 질문을 해주신 부분이 페달에 발을 올린 상태에서 조금 부하가 걸리는 환경을 만났을 때 진동을 느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차의 어떤 그런 셋업이라든지 MVH 여러 가지를 느끼기 위해서 상당히 이 바닥이 얇은 그런 운동화를 신고 있는데, 그런 진동, 현재 느껴지는 진동은 현재 동급 모델에서 느낄 수 있는 진동 정도의 수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단 그 부분이 약간 더 부각된다고 느껴지는 것은 페달의 반발력이 다른 차보다 조금 많기 때문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분들께서 타협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히려 이 페달의 반발력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차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다룰 수 있는 그런 측면들도 많으니까요. 단 이제 한 가지 아쉬움을 꼽자면, 이제 주행을 했을 때 실용 구간에서의 고속 레인지에 올라갈 때 A필러 쪽에서의 이제 풍절음이 좀 들리는데,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율을 해줄 수 있다면 정말 최고의 SUV로 거듭날 만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뭐 핸들링을 비롯해서 안정감, 특히 서스펜션 셋업에 대해서는 감히 동급 최고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오늘은 신차로서의 면모를 상당히 잘 살려낸 르노 삼성 QM6를 만나봤습니다.